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는캐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7일 날 상승 관심 종목 바이브 컴퍼니 MPC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드는 영상입니다. 오로지 기술적 분석만으로 종목을 찾고 내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영상으로 추천 종목이 아님을 밝힙니다. 투자의 책임은 모두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몇 개 이제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IB 기명이 물려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전 라인에 와서 일부 이제 다 매도를 한 다음에 종가 무렵에 5,580원인가 90원에 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에는 또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하여간에 주식이 쉽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웰크론 한택도 이제 이날 11월 12일 날 매수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거의 본전 라인 정도까지 와서 절반 정도 물량을 덜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거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니켈, 리튬,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뭐 이런 거 관련된 건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얘가 이제 상승할 때마다 올라왔던 뉴스를 이제 메모장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에 조금 올라서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웰크론 한택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조금 기대해보는 상황이다. 그래서 목표를 이제 여기 이제 고점 라인하고 여기 라인하고 이렇게 볼 건데, 이거를 좀 들고 가는 매매를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장중에 보면서 결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를 이제 오늘 매매를 했고요. 제주 반도체를 매매를 해서 이제 당연히 물려 있겠죠.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송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040이 중요한 라인이었고요. 그래서 6040을 아침에 50에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제 따라 붙었고, 그 다음에 2%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요. 6,250원은 가지 않겠냐 이러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는 물렸습니다. 상한가 나오고 이렇게 분봉상으로 옆으로 횡보를 길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뭐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버벅대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크게 물량 떨궈내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을 계속 조금씩 줄인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또 들고요. 그 호가창이나 뭐 이런 게 특별하게 뭐 움직임도 없었고, 아침 5분 동안에 전일 거래량의 한 20%, 30% 가까이를 낸 다음에 그리고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또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는 형국으로 가볼까 지금 생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밑에 241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를 또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또 불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라인, 요런 라인 정도죠. 5,800원 라인 정도로 이제 지지해줬고, 이제 그 라인 정도에 왔었는데 또 시간에 또 떨어져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요. 일단은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추세는 이제 넘겨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놨는데, 이평선의 상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바로 치고 가지 않는 형국이라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평선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시간을 또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연봉으로 보게 되면 올해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한번 또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게 되면 막 시세가 엄청나게 뭐가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예,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 13년째 뭐 요즈랄 하고 있는데 여기 145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강하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 반도체가 반도체 관련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 정도만 좀 봐주는 형국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나쁘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얘가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된 거랑 또 연관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또 있고요. 그러니까 화이자, 코로나 백신 용기, 컨트롤러 센서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소식 때문에 막 올라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은근 또 치료제랑도 연결되어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려면 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받쳐줘야 되는데, 외국인 뭐 기관 수급이 막 그렇게 뭐 들어오는 형국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정말 어렵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라도 한번 들어주고 빠지는 뭐 이렇게 모습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제 일단은 5일선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뭐 떨어지더라도 뭐 단기 반등 정도, 이 상한가가 이제 그냥 상한가는 아닐 거라고 이제 믿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어제 이제 1,050억 정도 터졌는데 오늘 9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요런 모습이라면 이게 여기서 이쪽 물량을 좀 소화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지금 당장은 좀 알 수 없겠고요. 일단 5,450원 정도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다. 일단 241선 한 번은 지지를 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제주 반도체랑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자 홀딩스를 말씀드렸는데, 한국전자 홀딩스가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제주 반도체를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주 반도체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그 장이 끝나고 나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건 결국에는 한국전자 홀딩스였고요. 제주 반도체는 이제 그냥 저냥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또 이제 번외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얘는 지금 이렇게 패턴 나오는 차트를 직접 이제 요렇게 요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이고, 외국인이 또 야금야금 사고 있는 게 이게 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한 10% 정도. 제가 이제 그 운영하는 자금이 작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가 안 간다면 한국전자홀딩스나 뭐 시너지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바이브 컴퍼니인데요. 바이브 컴퍼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오늘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되게 상당히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역회된 숄더에 약간 변형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 라인을 얘가 여기서 밑꼬리 라인에서 끊어내지만 않았다 그러면 좀 예쁜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제 이런 흐름이 됐을 텐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내려온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뭐 거래대금도 뭐 괜찮게 터졌고요. 오늘 800억 가까이 이제 터졌고, 고점 라인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가지고 한번 또 들이치면 이제 고점 라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랑 NFC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땡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뭐 내려오는 형국에 온다 그러면 조금 괜찮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보조지표상으로도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뭐 월봉도 지금 하나 둘
3개월 쉬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전형적인 이제 상승 N자 파동 형태여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뭐 믿어줄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거나 할 상황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를 또 안 받기 때문에 또 이번 분기에 또 수익 많이 뭐 영업이 흑자 전환했는데 뭔 개소리냐 뭐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 49,400원을 이제 막바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이 49,400원은 여기 자리거든요. 11월 6일 날 자리인데 얘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가장 크게 올라왔던 자리랑 그다음에 뭐 47,750원, 6,600원, 뭐 4,400원 뭐 여기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기관이 그동안 쭉 사놓은 거를 일부 수익 실현한 거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다 나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고점 라인 정도까지 한번 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가 만약에 NFC랑 뭐 이런 게 더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60일선 N자 파동도 가능하다고 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메이드랑 뭐 이런 종목들이 거의 막 고점 라인 찍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죽을 때 과연 얘도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MPC라는 종목인데요. MPC라는 종목은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여기 제가 이제 박스권을 그어놨는데 이렇게 다시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월봉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달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한번 달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달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달고 음봉으로 또 한 달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달아주고 또 음봉으로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윗골이 남은 게 요만큼인데 지금 보면은 한 달, 두 달 동안 여기 물량을 지금 싹 잡아가는 흐름이어가지고 뭐지? 라는 개념으로 지금 좀 봤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특별하게 아직은 뭐 특별하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2,700억 가까이가 터졌는데 얘가 시가총액이 2,7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회전율 100%짜리 종목이 돼버렸고, 더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종가 라인이 이제 가장 높은 자리가 7,540원인데 7,560원을 종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 윗꼬리 라인에 결국에 물량을 이제 싹 잡아먹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도에 이런 지랄 맞은 차트를, 이거 거래대금이 없어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따지면 막 5,100만 원 막 터지고 요때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달렸던 물량들 요것도 털면서 이제 이쪽 물량도 이제 털어가는 그런 형국이어서,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보다는 MPC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지금 흐름이어서 이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그냥 이렇게 봤는데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 189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700억이면 지금 10배, 15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PER 막 7배 막.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실적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보면은 뭐 13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뭐 만드는 회사냐면은 그냥 플라스틱 박스 만드는 회사예요. 플라스틱 박스 만드는 회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지게차의 밑에 이렇게 플라스틱 선반이라든가 뭐 카스 그 맥주 박스 그거 이제 사출해서 만드는 회사던데, 이게 왜 올라가지? 라고 좀 파다 보니까 뭐 뉴스까지 볼 필요도 없었는데 여기 보면은 2021년 7월 26일 날, 2021년 7월 26일 날이 요 날입니다. 이날 자회사 엔코 벤처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맥스트 지분 보유 지속 부각에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글로비스랑 뭐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용기 관련 취득했다는 뭐 그런 얘기로 이제 올라왔었는데, 결국에는 얘도 메타버스랑 엮여서 지금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맥스트가 지금 주가 흐름이 되게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지금 20일선 살짝 건드려주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어서 여기만 이제 돌파를 빨리 해주고 가면 이제 전고점 라인 한번 도전해 보겠다. 뭐 이런 이제 흐름인 건데 이거랑 이제 같이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얘가 보면은 거래대금 막 장난 아니죠. 예, 거래대 이렇게 올라왔다가 5년선을 꺾고 첫 번째 상승에 지금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연봉으로만 보게 되면 이거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은행 이자만큼 주는 회사입니다. 유보율도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굴지의 회사인 것 같아요. 그 관련돼서. 그리고 BPS가 7,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뭐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영업이익도 6% 가까이 올해 지금 1분기랑 2분기에 내고 있어서 지금 되게 괜찮다. 이게 또 그 컨테이너 선박에 들어가는 뭐 그런 그거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컨테이너 선박에 이제 물건 이제 넣을 때도 또 플라스틱 그런 게 또 필요하고 여기저기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또 그런 박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 되게 신기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2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단기순이익 한 20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뭐 3천억 정도는 그냥 막바로 갈 수도 있고 메타버스가 담겨 있다 그러면 좀 더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차트 형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보시면 외국인 지분이 엄청나게 이제 늘었어요. 물론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긴 여기 이제 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만 주를 지금 사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만 주를 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60만 주라고 해봐야 뭐 42억 정도 되나요? 그럼 그 금액이 다 나갔느냐 봤을 때는 아직 안 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좀 신기했고 괜찮은 흐름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7,280원짜리를 내려온다 그러면 뭐 매수는 뭐 당연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7,540원 여기 이제 돌파를 이제 오늘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봉상을 좀 가서 보면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5분봉을 보고 있는데 7,450원, 7,210원짜리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올라가서 시작한다면 7,770원짜리를 돌파할 때 요 이제 음봉의 중간 자리를 만약에 돌파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뭐 짧게는 뭐 8,090원, 뭐 8,000원 뭐 요런 자리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목표는 뭐 요런 자리까지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고점 넘어가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브 컴퍼니보다는 MPC가 좀 더 제 기준에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바이브 컴퍼니는 뭐하러 갖고 왔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 그러면 바이브 컴퍼니는 검색식에 같이 떴기 때문에 들고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썬데이 토즈 종목도 검색식에 나왔는데 얘는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에 좀 안 들었다고나 할까요? 왜냐면 여기 이제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힘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요렇게 했다가 빵 뚫은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를 않은 흐름이어가지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그냥 느낌상 지금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뭐 내려오면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여기 이제 고점 라인에 이제 진입을 하고 이걸로 이제 바로 넘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 25,450원이라든가 조금 더 떨어지는 흐름, 뭐 가령 26,300원 이런 정도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단적으로 조금 안 좋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과열권에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 스토캐스틱 533이 과열권을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지금 매도 다이버전스 중이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스토캐스틱 533이 최소한 여기 저점 뭐 한 50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거나 2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좀
조정을 5일선 조정 정도를 좀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땐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얘도 이제 모바일 NFT 관련된 요즘 뭐 메타버스랑 NFT 아니면 뭐 세상 종목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형식이어서 그냥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매매한 내용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MPC랑 바이브 컴퍼니 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추천 종목이 아니니까요. 그냥 이놈이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식을 주말 동안에 만들어서 지금 새로운 검색식으로 종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는 또 포인트 엣지라는 종목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오늘 5.59%나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자홀딩스, 제주반도체, 포인트 엣지 했는데 가장 안 좋은 종목을 매매를 했던 게 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15일부터 이제 또 이제 계속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들을 좀 축적해 나가면서 통계 자료를 좀 뽑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나중에 또 보고 그거를 이제 기법화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제주반도체도 그냥 갖다 대기 나름이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버킷 스튜디오처럼 또 왜 이럴까요? 버킷 스튜디오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번 갔던 흐름처럼 또 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또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 없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여가지고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간다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빨리 돌파를 해주는 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 물량을 이제 어떤 식으로 소화할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되겠다.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져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정말 진짜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 6개월 정도 들고 간다, 1년 정도 들고 간다, 뭐 그런 형식이면 모를까.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 뭐 믿는 구석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MPC 그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